농지연금 투자 어디에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농지정리된데 할 거냐, 도시근교에 할 거냐. 저는 도시근교 개발제한구역 다 좋다고 얘기 맨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20년간의 지가 상승이 농촌 지역은 한 3, 4배 정도. 물론 25년 동안에 2배 오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도시 지역은 한 7배에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5년 후에는 5, 6배 정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요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금 최근에 아파트 잔뜩 뛰었다 그랬는데 2000년 된 아파트 가격에서 지금 얼마나 뛰었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배나 뛰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강남 모양 특수한 데 갖다 대면은 이것도 특수한 데 얼마든지 갖다 댈 수 있어요. 엊그저께 누가 갖고 온 거 6000배 뛴 게 있어요. 68년 만에 6000배가 뛰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수한 걸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다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없잖아. 로또 맞은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잔존 가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때 잔존 가치가 한 10억에서 11억밖에 안 되는데 이건 2, 30억씩 된다. 같은 가격으로 저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타고 이거를 갚고 나면 잔존 가치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잔존 가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다 타고 내가 죽으면 그동안에 탄 거를 상환액이 나와요. 물론 이거 가입할 때 다 나옵니다. 연도별로 해서 100살까지 나와요. 100살을 넘게 살면 고기는 안 나와. 100살까지 나오는데 이때까지 얼마를 갚아야 된다고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냥 얘기를 할 적에 그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그때 가서 내가 그거를 갖고서 그 땅을 갖고 온다면 모르지만은 안 갖고 온다면은 어떻게 처리가 되면 주택연금도 그렇고 농지연금도 그렇고 경매 처분하거든요. 경매 처분할 거예요. 경매 처분을 하게 되면 일단 80%로 봐야 돼요. 일단 기본은 이거 차이는 있지만은 80%로 봐야 돼요. 80%로 보다 나면은 잔존 가치가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농촌권은 이 도시 것들은 그렇게 해도 절반은 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나 공시지가로 하면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는 일단 지금 처음 받을 때부터 2배로 설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시지가는 원래 지금 시가의 50%예요. 공시지가로 하면. 그럼 벌써 25년 후의 가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25년 동안 하나도 안 올라야 잔존 가치가 없는 건데 25년 동안 오르면 그거는 잔존 가치가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농지는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 여기 뭐 몇 분은 있겠네. 우리는 아직까지도 애들한테 뭘 좀 주고 싶어요. 내가 다 쓰면 왠지 미안한 거예요. 자식 새끼야. 그리고 자식들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 전이가 저거를 다 파먹고 갈라 그러네. 그러니까 조금 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지연금 투자할 때 좀 주의할 게 담보대출이라는 거. 담보 가치가 없는 농지는 연금 대상으로 안 잡아준다.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2017년, 18년까지는 농지라고 생겼으면 다 받아줬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뭐 철도가에 그냥 10평 있는 것도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가 아니고 따로 있으면 일단 죄입니다. 기본을 그렇게 생각해요. 주거지역 가까이 있는 거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외되는 게 꽤 많아요. 안 되는 게. 향후에도 농지로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과거에 어떤 사람이 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 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워. 뭐 복잡하게 생각해. 내가 모르는데. 내가 지금 농지연금 대상 농지로 생각하고 경매를 받으려고 그래. 근데 이게 아리까리해. 그냥 들판에 있는 건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리까리해. 그쪽 지역의 농지연금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이거 농지연금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현재 담당자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받아가지고 2년 후에나 농지연금 받을 거야. 또는 그 이후에 받을 거예요. 그 이후에 담당자는 또 제도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면 거기서 아리까리 하다 그러면 이건 부정으로 보세요. 돼요 그러면 그냥 패십니다. 아까 농지증 얘기했듯이 왜 어렵게 생각하세요? 물건은 널려서 그 물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위험한 장사가 남는다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공시지가 2억 5천짜리, 실거래가로 5억 원짜리 25년 후에 2배가 상승한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받으면 어떻게 되고 감정평가로 받으면 어떻게 되고 또는 공시지가로 받거나 뭘로 받되 공시지가를 60% 이상 상승 작업을 한 후에 나중에 조금 후에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공시지가 작업이 가능하냐? 아주 들판 농지에 한복판에 있는 건 내 거만 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도시근교 변두리에 약간 뭐 집단화는 돼 있는데 아주 일률적이지 않은데, 쉽게 말하면 경제정리가 돼서 일률적이지 않은 데 있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거만이 어려우면 표준지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표준지를 내가 공시지가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표준지 소유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표준지 공시지가 작업을 그 영향을 받는 토지주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표준지가 지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 작업 들어가 있어요. 표준지 소유자한테는 1월 5일 날까지인가 6일 날까지 이 신청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못해. 그건 못하는데 조금 있으면 2월 초중순경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표가 돼요. 그러면 이 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 관계에 있는. 그래서 이 공시지가 작업하는 것만 제가 3시간 강의를 공시지가 작업하는 것만. 근데 여기서 그걸 다 얘기는 못하고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이해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했냐, 이렇게 농지연금 하려고 할 때 미리 작업하는 거, 대출 받으려고 할 때 미리 하는 거, 매도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 왜 요새 매도하는데 그거를 하느냐? 젊은이들은 공시지가 대비 얼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시세. 그래서 공시지가를 좀 작업을 해서 높여놓고 나면, 자 봐라, 저 옆에 거가 공시지가 2배에 팔렸는데 내 건 공시지가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받을 수 있지 않냐, 설득력 있게 잘 느낍니다. 젊은 사람이 약은 척하지만 제끼에 지가 넘어가는, 오히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무식하게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옆에 땅이 2억에 팔렸는데 이것도 2억이지 어떻게 이게 3억이냐 이러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 근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따지면서 할 때 그렇게 해서 이래서 3억이다 그러면 그런가? 그리고 도장 콱 찍어. 제끼에 지가 넘어가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했을 적에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연금 수령액이 요렇게 해서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수령액이 또 나오는구나. 그 3가지를 비교를 해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상환액은 요 1.34, 1.34, 1.2, 1.11 그랬는데 이건 연도별로 요 프로테지를 해보니까 대략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잔존가액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저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농지연금 투자 사례를 이제 해보면 2011년도에 경매받은 거는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설명드리고, 농지연금 수령 중에 수용 보상 받은 사례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들판 농지니까 저게 수용되리니 생각도 못했고 매도가 되리니 생각도 못했어요. 농지연금은 내가 신청하면 죽을 때까지 타는 줄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니다 이 얘기예요. 변수가 무한하게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낮은 산지, 공시지가 낮은 산지를 해서 농지로 바꿔가지고 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부분 산지가 같은 지역에서 산지가 공시지가가 얕고 매매가도 좀 얕거든요. 또 경매로 나오면 더더구나 많이 얕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걸 받아서 농지로 개간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지로 바꿔가지고 공시지가를 바꾸면은 옆에 거하고 비슷하게 맞추거나, 아까 얘기한 공시지가 작업을 해서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고 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년, 10년. 제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은, 저는 농지연금을 60세가 됐으니 타야 된다, 55세가 됐으니 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농지연금은 내가 지금 연령에 상관없이 70세가 되든 75세가 되든 내 수입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서 돌아갈 때는 굳이 하지 말아라 해요. 그러다가 내가 그 일거리마저 끊어져서 없을 때, 그때 농지연금을 하던 뭐 이렇게 하고, 특히나 지금 간병비를 의료보험으로 많이 이제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여기 편찮으신 분들이 있으면 잘 알겠지만 노령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간병비 병원비예요. 근데 지금 모든 노후 대책을 보면 그만두면 뭐 월 200만 원, 300만 원 있다고 소리하고 있어요. 간병비만 지금 500만 원이 듭니다. 간병인 붙이면 월 500이 들어요. 지금 현재 좋은 시설 아니에요. 웬만한 데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대비하시.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마지막에 이 비용으로 하나는 꼭 저축을 해놔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지금은 자식한테 손 안 벌리는 것도 자식이 부모 잘 만난 거예요. 그런 걸 해라. 그 다음에
정석적인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강화나 서산 가축지 뭐냐 농사짓던 농지로 하는 거. 농사짓던 농지로 하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농지연금으로 하는 거는 도시근교에서 해라. 그래서 이제 평택 도시 주변 농지로 농지연금 신청을 했고 주말 농장에다가 농지연금도 하고 주말 농장도 그냥 하는 거. 그 다음에 녹지 지역에 있는 걸 갖고 하다가 수익형으로 변신을 시킨다 그러는 거. 수익형. 아까 그 상가 얘기했던. 근데 거기 수용이 또 돼버렸어요. 수용이 돼버리는데 수익형으로 하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래서 도시근교의 농지로 해라. 또 조그마니까 관리하기가 쉬워요. 지금 제가 여기 강화 얘기하고 서산 얘기하는 거는 한 3,000평짜리를 했는데 3,000평짜리를 했는데 농지연금 얼마 받아요? 나이도 75세에 가입을 했는데 한 분은 75세 강화 거 갖고 하신 분은 근데 142만 원 받습니다. 3,000평이 넘는데 서산 거 가지고 하신 분은 70세에 하셨는데 110만 원 정도 받아요. 그거 제촌작용해라는 미쳐. 3,000평 농사 지려면 농물만 보러 갔다 올래도 한나절 걸려. 그런데 도시근교에서 그런 거 그만큼 타는 거 한다. 커봐야 300평, 웬만하면 200평이에요. 딱 주말 농장용이야. 도시근교에서 내가 농사 꼭 앉아도 돼. 땅만 갖고 있으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도 요만큼 줘 너도 요만큼 줘 해서 나는 가서 감동만 하고 쓱 한 바퀴 돌고서 바구니만 들고 온대. 지나가면 하나씩 따줘가지고. 그러면 농사는 누가 져? 내가 짓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제촌자격.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 혜택은 다 농촌권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정석이니까 그때가 이런 사례들이 지금 제가 먼저 이렇게 뭐랄까 저는 컨설팅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내용은 그냥 이렇게 상담해서 직접 가서 직접 못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 직접 좀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 좀 쓰시는 분은 밥 한 번 얻어 먹고 재수 없으면 내가 밥 사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줘요. 전 지금까지 뭐 상담을 하면서 폭 가다가 놓고 가시는 분은 있어. 내가 얼마를 주세요 한 분은 없어요. 이거는 2012년 농지연금이 첫 시작돼서 이분이 뭐 한 열 몇 번째쯤 신청하신 분이에요. 전국에서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자 보세요. 2011년도에 아마 이게 받았을 거예요. 공시지가가 8억 5천짜리인데 3억에 받았어요. 3억 초반에 받았어요. 시간. 내가 3억이라고 그냥 쓰는 거죠. 그렇게 받아서 당시에는 285만 원이에요. 지금이면 300만 원 더 나와요. 71세에는. 65세도 8억 5천이면 300만 원 나와요.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조금 높아갖고 이율이 높아서 285만 원 수령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이 30년 동안 타고 나면 타는 금액이 10억 800이에요. 그러면 대충 15억을 갚아야 돼. 15억 대충 그냥 대충 15억을 갚아야 되는데 자 15억을 갚아야 돼. 그러면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 8억 5천이었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건 2배니까 16억이야. 이미 만기됐을 때 금액이 거의 된 거예요. 15억이요. 이자까지 뭐 위약금까지 다 해서 15억이요. 그게 남느냐 안 남느냐. 20억 정도라 그래서 이제 10억이 남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적어도 3배 정도 남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만 남겠느냐. 지금 이때 8억 5천이었던 게 지금 공시지가가 22년도 공시지가가 16억이 넘어요. 16억이 넘으면 얼마야? 30억이야. 매매가로. 그럼 아까 15억만 갚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남짓했어. 앞으로 20년을 더 타면 20년 동안 땅값이 어떻게 됐어. 이런 거를 하셔라. 근데 이런 게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해야지. 그죠? 여기가 어디? 성 교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야? 그런 거를 잡을 수 있는 저의 마당이에요. 적정한 전문가가. 그 최고의 전문가 아니에요? MPL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신 분이에요. MPL 관심전도 없을 때. 저는 그때 직접 뵙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우리는 우리끼리 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비슷한 경우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분석을 해본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제 겁니다. 제가 사실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끼어들어 본 거예요. 여태까지 얘기를 그대로예요. 주거 지역에 적합한 자연 녹지 지역에 있는 농지를. 이거 들판 농지 아니죠. 근데 여기가 약간 집단화돼 있고 뭐 이러니까 다 받아줬어요.
저건 다 받아줘요. 그렇게만 돼 있어. 농지 형성을 하고 있고 금방 없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받아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맹지라든지 뭐 이런데 이렇게 산속에 있다든지 이렇게 여기같이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하고 하셔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지역에서 2차선 도로, 버스가 다니는 2차선 도로에 접한 토지예요.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럼 자연녹지 지역에 2차선을 접한 토지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개발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개발 가능합니다. 건폐율이 20%일 뿐. 건폐율이 20%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60%, 80%가 돼야지만 좋다고 생각해요. 건폐율이 20%가 나오는데 요새 잘 되는 게 뭐예요? 대경 카페 또는 그거 말고도 음식점 내지 카페 2층에 이렇게 하면서 하면 굉장히 잘 나가요. 주차장 널널하고 건물을 20%밖에 안 줬으니까 세를 나먹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세를 나먹을 때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름까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받았어요. 뭐 집사람하고 받을라 해다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게 요렇게 지금 여기까지 요렇게 이제 저 전인데 요건데 요렇게 접한 거예요. 저는 지금 어디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재개발을 추진을 하는데 재개발 추진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때나 개발할 생각이에요. 농지연금 계속 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강의하려고 지금 한 거고 작년에 갚으려고 그러다가 안 갚았어요. 아직 이제 2%짜리니까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건데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따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뭘 거기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농지연금 관심이 있다면 들어가기 전에 농지연금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일시연금 하면 어떻게 되겠다, 농지연금 일반 연금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다, 내 수령액이 어떻게 되겠다. 여기에서 지금 2억 원 이자가 4% 뭐 67만 원 이거를 일시인출금으로 1억 4,500을 받으니까 3억 4,500에 파면 2억 원이 내 돈이 순수하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이걸 받으니까 2억 원이 들어갔을 때 4% 이자면 한 67만 원 되면 이만큼은 공짜로 얻는구나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거를 3억 4,500에 그대로 다 내 돈을 집어넣고 나면 이자가 요만큼 되니까 요만큼 타고 이자가 요만큼 되니까 97만 원이 덤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 그 얘기예요. 농지연금을 활용해서 제가 원하는 건 그걸 지금 얘기해요. 농지연금을 많이 타라는 얘기예요. 농지연금을 활용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가다가 팔거나 개발을 하거나 뭐 이건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다음에 시세를 밸류맵에서 보니까 이렇게 가더라 이런 얘기. 이렇게 가는데 얼마에 판다 그랬어요? 3억 4,500. 값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정상가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대충 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일반 주거지역이 얼마니까 그때는 대지가 880만 원 나왔었는데 지금 1,500 갑니다. 대지가.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사는 값이 얼마예요? 124만 원에서. 그러면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의 가격 차이는 대략 자연녹지가 40%에서 50%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40% 최하로 40%를 봐도 4832, 4832, 350만 원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124만 원에서 무조건 사야죠. 그렇게 판단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농지연금으로 하려고 할 때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그 다음에 이거를 개발하는 걸로도 한번 또 따져보자. 농지연금으로만이 아니라 개발하는 걸로. 그래서 개발하는 걸로 해서 내가 이렇게 샀을 적에 개발을 했을 때 이렇게 내산하니까 얼마냐. 150만 원에 사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되더라. 그렇다면 이렇게 개발이 가능하냐. 또 자산 수익형으로 충분하냐. 여기서 이거에 대한 수익 분석은 안 했어요. 개발했을 때의 수익 분석은 안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것도 다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토지를 구입하는 거니까 토지를 구입하는데 적정하게 내가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둘 다 좋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하고 났더니 결과가 어땠냐. 3억 5천에 사게 됐어요. 총 투자 대비 3억 5천. 3억 4,500이었는데 500이 더 들어갔죠. 예상보다. 3억 5천에 사게 됐고 일시인출금은 1억 4,500이 나올 줄 알았는데 1억 4천이 나왔어요. 1억 4천이 나왔으니까 결국 2억 1천이 내 부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뭐 공시지가가 5억 3천짜리. 근데 5억 3천짜리인데 내가 얼마에 샀다고? 3억 5천에 샀다고. 해볼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5년간 수령하는 액이 5억 6,200이고 25년 후에 내가 상환해야 될 것이 8억 7,600이에요. 요거는 아까 말했지만은 1호 하는 거를 다 더해서 내가 신청할 적에 너는 25년 후에 얼마다 이렇게까지 이 금액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25년 후에 얘네들이 보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10억이다. 그러면 잔존 가격이 요건데 잔존 가격이 아까 20%는 경매로 넘어가니까 80% 봐야 되니까 잔존 가격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따진 거는. 얘네들은 이걸 다 집어넣어서 산정인 거예요. 얘네들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손해보는 거예요. 그걸 다 계산해 놓고 계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도 그 가격이겠느냐? 15 내지 20억. 25년 후가 되면 한 2, 30억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보다 안 오른다, 어쩐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이렇게 보고 이게 다 바꾸고 나서,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내가 결과를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보시라는 걸로 지금 그걸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분석되면 매월 144만 원이 나오고 연간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요렇게 잔존 가치를 또 비교를 해보고 또는 10년 후에 그걸 갖고 나서 4억 원을 갖고 나서 다시 받으면 2억 2,500만 원을 갖고 나서 하고 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금액 올라가서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1억 7,500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일시일천금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20년 후에 2분의 1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둘이서 타면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둘이서 나눠서 타면 20년 후에 그때까지 살을지 몰라. 그 다음에 10년간 공시지가를 또 올려가면서 작업을 해가지고 또 부부한테 증여를 하고 10년 후에 해도 이렇게 더 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더 타는 부분으로만 자꾸 하면 그렇게 간다. 근데 저는 이게 더 타는 부분은 나의 생활비 뭐 이런 거를 따져서 생각해 보시는데 가격 좀 많이 타는 것보다는 큰 비용 안 들이고 레버리지 투자로 그냥 가다가 좋은 방법으로 해본다 하는 걸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상환하고 갱신하는 걸로 또 해보고 그래서 중도상환에서 하면 이렇게 되고 10년 후 갱신하면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또 그걸 다시 한번 풀어놓은 거고 이거는 처음에 할 적에 채권액이 얼마고 예상 농지가액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농지연금 채권액 그래서 이걸 갚아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자가 원금의 복리는 늘어나기 때문에 연도가 가면 갈수록 자꾸 많아지더라. 그래서 대략 보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 번 갚고 다시 한번 갈아탈 수만 있다면 갈아타면은 저거를 조금 줄일 수 있겠더라. 또 그럴 적에 배우자한테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타거나 뭐 하는 방법을 찾으면 더욱 좋겠더라. 그런 얘기. 요거는 뭐 그 배우를 한 거고. 그래서 현재 그 농지에 이게 요 도시근교니까 농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좋은 땅 아니에요. 좋은 땅 아닌데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지? 주말 농장식으로 써라 그러니 지금은 이거 제가 농사 짓는다고요? 아니요, 저는 주인이야 그냥.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요거는 다른 데인데 이렇게 주말 농장식으로 여러 사람이 지어요. 저기도 달라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 길 있는 데서 들어가는 데를 대문으로 해서 걸어 잠궜어요. 그 안에 땅 주인이 네 사람이 키를 가지고 거기를 걸어 잠궜어요. 문을 해서. 왜 그랬냐면 자꾸 없어진대. 거기다 심어놓으면 뭐든지 다 없어진대요. 뭐든지. 그래서 걸어 잠궈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데서 주말농장식으로 내가도 하고 뭐 주변 사람하고 같이도 짓고 하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도시 주변에서 이렇게 벌통도 놓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소일거리가 되는 벌통을 놓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가봐야 돼. 두세 번은 가봐야 되고 여름 내내 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런 거 내가 먹을 건데 뭐 농약 최대한 조금 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으면은 노후에 괜찮아요. 그래서 도시근교에서 주말 농장 경험하면서 이런 것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벌통 지금 이렇게 둘, 여덟, 열둘, 셋, 한 10개까지는 그냥 쉬엄쉬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하던 그 농지를 3억 5천에 샀다 그랬죠. 3억 5천에 샀는데 14억에 팔으라고 왔어. 2년도 안 됐는데. 아까 농지은행에서는 25년 후에 10억이 간다 그랬는데. 근데 팔았어요? 안 팔았죠. 팔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왜 팔아? 아니 우리 애들이 하는 일이 힘들으면 거기다가 상가 짓고 그냥 세를 받아 먹던 거기서 카페를 하든 뭐를 해도 먹고 살 텐데 왜 파느냐? 그러니 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안 팔았는데 여기 이유는 그거예요. 2년 후에 그러니까 4년 후에 대토하면 매도해서 대토하면 1억을 벌 수 있잖아요. 양도세 감면받는 거. 그런데 왜 파느냐 그런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용이니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수하고 나면 1억 4천 뭐 저거 한 거 하고 뭐 한 거 하고 해도 14억에 팔면 9억 5천이 남는 거예요. 2억 투자해서 2년 만에. 그냥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꽤 있다. 이건 언제라도 내가 사업장이나 수익형으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해요. 제가 도시공개에서 하라고 그러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도시공개에서 다른 데는 쳐다보지 마세요. 최고 좋은 거는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는 비싸. 생산녹지도 좋습니다. 생산녹지 오늘 가서 아까 얘기한 그 토지 이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녹지 어떤 필지 하나 골라가지고 허용행위 한번 딱 쳐보세요. 뭐까지 돼요? 근생일종, 제조업까지 다 됩니다. 웬만한 거 다 돼요. 다만 공장은 안 돼. 제조업은 정식 공장 아닌 소소한 공장, 우리 미니 공장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그 다음에 세금을 반드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재촌작용했을 때의 농지 세금하고 비사업용 농지 세금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라 그런 거예요. 이건 잔존가액에 8억이 남았을 때 그 세금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최종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거는 상속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금을 염두에 안 두시면 큰일 나요. 농지연금을 도시경제에서 할 때는 뭐 이런 거 소일거리 뭐 이런 나이 들어서 소일거리 없는 게 제일 불행이에요. 또 여자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나갈 때 많아. 근데 남자들은 소일거리 정말 필요해요. 지금 내 직전의 선배들, 내 친구들 보면은 아직까지 내 친구들은 거의 다 일을 해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노인이 아니야. 근데 소일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일거리가 남자들이 한 70 뭐 이렇게 돼서 특별하게 어디 나갈 데 없으신 분들, 우리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그냥 그건 상관없이 그냥 늘 일거리가 있지만 생산해내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웬만큼 직장 다니던 분들은 정말 할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소하게 가서 저거 하고 있으면 그냥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재촌작용하면 절세까지 되기 때문에 내가 상속해도 절세예요. 저거를 뭐 애들이 다른 재산이 있어서 그동안에 탄 거를 하고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자녀분들은 상속받는 게 아까 제가 뭐 앞에서 다 설명 못 드렸어요. 상속받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상속받은 농지는 작용을 안 해도 돼요.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해도 돼요. 근데 증여받은 건 반드시 작용을 해야 되고 개인 간의 임대차가 안 돼요. 또 상속받았다가 나중에 양도를 할 적에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작용하던 농지를 상속받으면은 나중에 내가 팔기 직전에 어느 해든지 간에 팔기 직전에 1년 이상만 재촌작용을 하면 부모님 8년 재촌작용과 내 1년과 합산을 해서 8년 이상 재촌작용으로 양도세 1억 원까지 감면을 해주고 5년간 2억 원까지 감면해줘요. 근데 증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상속받을 거니까 재촌작용 안 해도 된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상속할 거니까 재촌작용을 더 해야 돼. 그건 자식한테 1억 내지 2억을 벌어주는 거예요. 1억, 2억 우리 저축해서 모으면 몇 년 동안 봐야 돼요. 내가 공무원 그만둘 적에 목표가 5년 동안 부동산에서 5년 동안 목표가 1억이었어요. 5년 동안에 돈을 모으겠다 하는 목표가 5년 목표가 1억이었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들은 근데 뭐 10억을 그냥 묵지 강아지 이름 부르던데. 근데 쉽던가요? 자, 이번에는 부모님 앞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연금은 부모님 앞으로 해줘라. 젊은 층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노년층은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영농 경력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고, 없다면 미리 5년 동안을 맞추는 심도, 또 자식들이 부모님 앞으로 농지를 사가지고 하셔라 그런 얘기.
여기서 여태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는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요거는 용돈은 50만 원 드리는 친구. 아까 제가 4팀 지금 하고 있다 그랬고, 한 팀은 완전히, 한 해는 완전히 다 돼가지고 자기 부모님은 이미 이제 요번에 저거 해서 480만 원. 자기 부모님 한 2년 전에 장모님을 해줘서 140만 원을 타게 해줬더니 저를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한 6, 7년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그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에는 거기 간다고 부인이 막 뭐라고 했대요. 근데 지네 부모만 해주고 처갓집은 안 해주니까 또 별로더니 장모님을 딱 해주고 나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로 하니까 왜 안 가느냐고. 우리 아버지 엄마도 당신 부모님 마냥 해달라. 근데 큰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다. 큰 돈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50만 원 대출, 물론 지금은 2억 원 전후를 못 받아요. 예, 조금 먼저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2억 원 전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 집에서 대출을 받고 내 집에서 대출을 받고 한 번에 다 하진 않았어요. 나눠서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땅을 사서 부모님이 농지연금을 타다가, 그때는 조금 저 대전에 하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팔아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끌어올려서 이쪽에서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농지연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50만 원 매월 드리던 게 2억 이자 제외하고도 한 17만 원, 25만 원 돈이 오히려 남는 거예요.